안녕하세요. 문학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작품은 1956년에 발표된 구상 시인의 초토의 시입니다. 먼저 제목을 보시면 초토의 시 8번째라고 되어 있죠. 이 시는 초토의 시 1편부터 15편까지 쓰인 연작시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서 초토는 불에 타고 그을린 땅이라는 뜻인데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웃긴 말을 하면 스튜디오 초토화라는 자막을 쓰기도 하죠. 원래 초토화는 아예 황폐하게 변해서 쓰지 못한다는 의미인데요. 요새는 어떤 게스트가 너무 웃긴 나머지 사람들이 웃느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켜서 쓰이기도 합니다. 자, 이 시가 발표된 시대적인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요. 1956년이에요. 한국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지요. 어때요?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겠죠. 전쟁은 이기고 지는 싸움이에요. 맞아요. 하지만 100% 모두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이긴 사람도 상처를 받아요. 특히 같은 민족끼리 싸워야 했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상처가 더 깊었죠. 상처가 깊으면 자꾸 그 순간을 떠올리게 되죠. 시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초토의 시는 적군 묘지 앞에 서 있는 시적 화자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 여기 줄지어 누웠는 넋들은 눈도 감지 못하였겠구나. 어제까지 너희의 목숨을 겨누어 방아쇠를 당기던 우리의 그 손으로 썩어 문드러진 살덩이와 뼈를 추려 그래도 양지 바른 두매를 골라 고이 파묻어 때마저 입혔거니 죽음은 이렇듯 미움보다도 사랑보다도 더 너그러운 것이로다. 이곳서 나와 너희의 넋들이 돌아가야 할 고향 땅은 30리면 가로막히고 무인공산의 정막만이 천만근 나의 가슴을 억누르는데 살아서는 너희가 나와 미움으로 맺혔건만 이젠 오히려 너희의 풀지 못한 원한이 나의 바램 속에 깃들어 있도다. 손에 닿을 듯한 봄하늘에 구름은 무심히도 북으로 흘러가고 어디서 울려오는 포성 몇 발 나는 그만 이 은원의 무덤 앞에 목 놓아 버린다. 지금 화자의 눈앞에는 줄지어 누워있는 시신들이 보입니다. 전쟁 중에 목숨을 잃은 병사들일 거예요. 줄지어 누워있다라는 표현을 보니 꽤 많은 숫자겠죠. 그래서 그 안타까움 때문에 맨 처음에 오호라는 감탄사를 쓴 거예요. 그렇다면 죽은 사람들은 왜 눈을 감지 못했을까요? 그 한 때문일 거예요. 이 한은 5번째 연에 풀지 못한 원한으로도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무슨 원한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원한이 무엇이기에 5연에서 화자는 나의 바램 속에 그 원한이 깃들어 있다고 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먼저 2연, 3연, 4연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시적 화자는 어제까지만 해도 적군을 향해 총을 쏘던 손으로 묘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양지 바른 두매를 골랐죠. 여기서 양지 바르다라는 건 볕이 잘 든다는 뜻이고요. 두매는 사람들의 발길이 많이 닿지 않는 곳이에요. 변두리나 깊은 골짜기처럼요. 묘지는 그런 곳에 만들어줘야 하니까요. 그냥 대충 묻은 것도 아니에요. 때까지 입혀주었습니다. 여기서 때가 뭐냐면 흙이 붙어있는 상태로 뿌리채 떠낸 잔디를 가리키는데요. 풀까지 곱게 발라준 거예요. 그 봉분에. 그래서 화자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아, 죽음은 참 너그럽구나. 그렇죠. 어제까지만 해도 적군이라 그렇게 미웠는데 이렇게 묘지를 만들어주게 되다니요. 그렇다면 사랑은 뭘까요? 우리는 원래 한 민족이잖아요. 서로 끈끈한 애정이 있죠. 그런데 그 애정도 전쟁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한 민족으로서의 사랑과 적군으로서의 미움보다 진심으로 인간적으로 추모할 수 있게 만드는 죽음이 더 너그럽다고 표현한 거예요. 나와 너희들의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고향에 가고 싶어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없죠. 무엇에 가로막혀서요? 분단이라는 현실에 가로막혀서요. 이런 상황이 시적 화자는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말하죠. 아무도 없는 산, 무인공산의 적막함이, 이 조용함이 무겁게 내 가슴을 억누른다고요. 살아서는 적군과 우리가 미움으로만 관계를 맺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너희의 풀지 못한 원한이 나의 바램 속에 깃들어 있다네요. 드디어 앞에서 이야기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가 왔어요. 도대체 이 원한은 뭘까요? 싸움에서 진 원한? 아니요. 그런 차원의 원한이 아닐 거예요. 제 생각에 여기서의 원한은
스스로 자신의 고향 땅도 마음대로 갈 수 없고 같은 민족을 죽여야만 하는 고통이지 않을까요? 전쟁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아마 실제로 사람을 죽이기 전까지는 적들만 없으면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죽이고 그것도 나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들, 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도 죽여야 하는 그 상황을 견디면서 미움은 사그라들고 서로 마음속에 품었던 원한이 같은 종류라는 걸 깨닫고 그래서 그 고통이 끝나기를 원하는 바램으로 변화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속상한데 하늘 위의 구름은 어쩜 유유히 그냥 북쪽으로 흘러가네요. 참 자유롭죠. 분단이라는 현실과 대비되는 자연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면 시적 화자의 슬프고 답답한 상황이 더욱 부각되겠죠. 그래서 화자는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화자의 귀에 대포 쏘는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그 소리야말로 화자 앞에 한 사람이 누워있도록 만든 소리니까요. 그 한 사람은 적군이에요. 아군도 아니고. 그래서 화자는 은원의 무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은이 은혜의 은이라는 한자이기 때문에 은혜와 원망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은원은 그 뜻이 맞기는 해요. 하지만 여기서는 인간으로서의 온정과 원망으로 해석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실제로 은혜는 온정이라는 뜻도 있으니까요. 이 시에서 제가 제일 좋았던 건 바로 이 감정선이에요. 방화스를 담기던 미움이 죽음을 통해서 깨달음이 되고 그 깨달음으로 적군의 원한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울음을 터뜨리게 되는 순서죠. 무덤 앞에서 우는 울음을 우리는 흔히 곡이라고 하죠. 곡은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는 추모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화자가 마지막에 울음을 터뜨린 건 아마도 전쟁의 상처가 더욱 깊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아니었을까요? 구상 시인의 초토의 시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학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